지난주에 금리를 또 인하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예요. 서울 집값이 더 상승할 겁니다. 집 없는 사람들, 앞으로 집을 사야 할 젊은 층들 매우 속상할 겁니다. 정부는 이런 사람들 심정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집값 폭락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는 지금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니까 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서울 집값 상승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하락할 거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금리 인하가 7월 18일 했어요.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틀 후인 20일 제가 청량리 지역에 있는 부동산 세 곳을 갔었습니다. 매물이 자취를 감췄어요. 부동산 세 곳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금리 인하하니까 집값 더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투기 심리가 쌩쌩 살아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 변동률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매주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 변동률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5월 13일은 마이너스 0.04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주간 0.04% 하락한 거죠. 6월 말까지 이 마이너스가 지속됐어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7월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7월 18일 기준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하니까 투기 심리가 살아나서 매수세가 강해진 거죠. 7월부터 지금까지 16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주가 한 주도 없습니다. 9월 들어서는 상승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겁니다. 이게 5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5개월이죠. 이 짧은 기간이지만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금리 인하에도 서울 집값 못 오른다, 하락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통계를 아예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2번 인하했으니까 서울 집값이 더 상승할 겁니다. 최소한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지난 6년간 서울 집값이 60% 폭등했어요. 투기 수요에 의해서 폭등한 거잖아요. 투기로 인해서 오른 집값은 투기가 끝나면 오를 때하고 같은 속도로 하락을 합니다. 집값이 급락을 해요. 그런데 금리를 2차례 인하했으니까 이런 하락 가능성을 거의 없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 하락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절망을 안겨준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6년 전인 2014년 7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공급쟁이가 열심히 일해서 알뜰하게 저축하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가격이었어요. 내 집 마련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부양책을 썼고 2014년 8월부터 상승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7년 4월,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이죠. 5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7천만 원이 상승을 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 박근혜 정부가 쓴 부양책 취소할 거라고 대다수 국민이 예상을 했죠. 그랬으면 서울 집값이 이 5억 아래로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투기꾼들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 하락시킬 의지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투기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집값이 급등을 해서 2019년 1월에 8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집값이 이제 8억이 넘었으니까 웬만한 고소득자가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꿈이 돼버렸습니다. 어렵게 서울에 집 산다고 해도 소형 빌라를 사거나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에 사는 것이지 교통 편하고 살고 싶은 지역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의식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집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2년 전 수준인 5억대, 그리고 그 이전 수준인 4억대 이렇게 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금리를 올해 2차례나 인하를 했어요. 서울 집값 하락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이제 경기 침체 핑계를 대죠. 경기 침체니까 불가피하게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 중 몇 명이나 그 말을 믿겠습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살아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금리 인하해서 돈이 더 풀리면 그 돈들이 실물 경제로는 가지 않고 서울 주택시장으로 몰려서 서울 집값만 올립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하락하기를 기대한다면 정부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정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 피해를 보는 압도적 다수 국민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 이야기를 하면은 이 과격한 어떤 선동 이렇게 또 비난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국민으로서 권리 중 하나가 주거권입니다. 그런 주거권을 지켜줄 책임이 정부에게 있죠. 그리고 집값이 폭등한 것이 투기 수요에 의한 것이니까 이 투기 수요를 잡아서 집값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려놓을 책임과 의무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이러한 책임을 이행할 요구를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매우 반가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부에게 그러한 주거권을 보장하라라는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단체가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10월 15일자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에 할 말이 있습니다. 부제는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를 앞둔 13일과 14일 주거권 보장을 원하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피켓에 적힌 이 단체의 주장은 금리 인하 반대한다. 그리고 보유세 찔끔 인상. 또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사실 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주는 것, 이게 금리 인하보다도 서울 집값 폭등시킨 더 중요한 원인입니다. 집을 사서 8년간 보유하면은 재산세, 종부세 한 푼도 안 내게 해주죠. 양도세도 80% 이상을 면제해 줍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죠. 그런데 이 다주택자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 특혜 준다는 게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그 뒤에 집값 상승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반대한다라는 게 아니죠. 압도적 다수 국민이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주거권, 이것을 정부가 보장을 하라. 이걸 하지 않는 것을 규탄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라는 당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인 시위였고 하루 동안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 많이 보도는 안 됐습니다. 금통위가 그 다음 날 열렸는데 이 사람들 주장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기사 맨 뒤에 보면 이 단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더불어 삶에서는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주말이나 퇴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행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단체가 이제 더불어 삶이 시작을 했는데 더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참여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 되고 또 몇십만 명이 되면 정부가 위면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의 주장을 반영해서 정책을 펼 것이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서울 집값이 하락으로 진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금리 인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 폐지, 이 두 가지만 실행이 돼도 서울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다주택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다주택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세금 혜택 베푸는 곳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수가 약 29만 채입니다. 어마어마한 주택을 이 임대사업자들이 매입을 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서울에서 신규로 건설해서 주택시장에 공급된 주택이 13만 호로 추정이 돼요. 임대주택 매입이 신규 건설의 2배가 넘습니다. 서울 집값이 폭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를 하면 29만 호, 3년 동안 샀던 주택의 상당수가 매물로 출이될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면 투기 비용이 높아지지요. 투기로 샀던 매물이 하나, 둘 시장에 나올 겁니다. 그럼 서울 집값이 하락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애타게 기다리는 집값 하락이 실현이 될 겁니다. 이러한 현실이 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